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듯 비가 내리고 빗방울들이 제주 해변 마을의 낡은 초가 지붕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낮은 옛집들이 빛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며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18살 지은에게 이 집은 평화보다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8살 때 아버지를 잃은 지은은 심장병으로 약한 어머니와 두 어린 동생들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매일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를 때 제주 바다의 하얀 파도들이 바위 해안을 부드럽게 굽이치며 익숙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작은 어촌은 평화로웠고 붉은 흙길이 오래된 기와지붕 집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다. 마을은 바다의 짭짤한 냄새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집들의 연기 냄새로 가득 찼다. 선창에는 어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작은 배들은 출항을 기다리며 고요히 누워 있었다. 가끔 어부들의 함성이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새로운 하루의 특별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지은은 종종 해변에 앉아 멀리 가는 배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작은 어선에서 일하며 그녀에게 거대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언젠가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해주던 날들을 기억했다. 폭풍우 속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가족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제주 작은 어촌, 지은이 태어나고 자란 이곳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해안을 두드리고 작은 골목은 여전히 나무 그늘로 가득 찼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바다에 의존하는 소박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은에게 밤낮으로 해안을 두드리는 파도는 끊임없는 도전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빈곤과 고통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차가운 작은 방에서 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석유 램프의 희미한 빛이 금이간 벽에 어렴풋이 비치며 차갑고 서글픈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질병으로 인해 말라빠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은은 가족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의료비는 그녀의 희망을 질식시키려는 듯했다.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지은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모든 계획과 희망은 시작도 되기 전에 현실에 산산조각 났다. 대출에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다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잔인한 소문과 비난의 시선을 조용히 견뎌왔지만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그녀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대담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스쳤다. 자신의 순결을 팔아버리는 것. 그녀는 이것이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자신과 가족이 비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에게 개인의 명예는 어머니의 생명과 두 동생의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 밤 그녀는 눈물과 흐느낌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익명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지은의 포스트에 대한 뉴스는 한국의 소셜미디어 포럼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는 동정심을 느끼고 누군가는 비난하며 많은 이들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그 가벼운 군중 사이에는 조용히 관찰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서울에서 유명한 젊은 사업가 민호. 민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일어서 백지장에서 자신만의 경력을 일궈냈다. 형식을 내면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편견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월을 보냈다. 바로 그렇기에 지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는 대담한 포스트 뒤에 숨겨진 절망을 깊이 느꼈다. 민호의 눈에 그 글은 단순한 도움의 외침이 아니라 지은의 깊은 인내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회와 마주해야 하는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어린 여성의 모습은 민호를 화면에서 떼어낼 수 없게 했다.
그는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연약해 보이는 그 아내의 강인한 마음에 대해 고민했다. 내가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생각했다. 주저하지 않고 민호는 지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신중하게 정보를 찾아 그녀의 주소를 추적했고 쉽지 않은 임무였지만 그의 영향력과 기존 네트워크 덕분에 성공했다. 차 안에서 서울의 번화한 풍경을 바라보며 그 어린 여성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과의 극명한 대조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번뜩 스치는 생각. 아마도 이번 만남이 우리 둘의 삶을 바꿀 것이다. 민호의 고급차가 제주의 작은 집 앞에 멈추자 지은은 완전히 놀랐다.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세련된 남자가 자신에게 찾아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민호는 차분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주변에는 금이 간 벽과 바다의 비린내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지은은 처음에 매우 조심스럽고 약간 두려워했다. 민호는 동정심도 어떤 요구도 없었다. 그는 단지 말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네가 스스로를 해치는 방식으로는 안 돼. 네가 필요로 하는 돈은 내가 해결할 테니 대신 내 존엄성을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해. 둘은 지은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호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오고 갔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의 예상치 못한 선행에 지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로부터 느낀 건 단순한 금전적 도움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신뢰였다. 민호의 도움 제안을 들으며 지은은 안도감과 의구심이 뒤섞였다. 그녀는 여전히 이것이 꿈이거나 삶의 잔인한 농담일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민호의 진실한 눈빛과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잔인한 세상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지은은 긴 세월 동안 처음으로 희미하게 희망을 느꼈다. 민호의 지원, 단순히 금전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신념 덕분에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지은은 고요한 어촌과 번화한 도시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느꼈다. 눈부신 가로등, 분주한 풍경, 그리고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량은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면서도 설레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유명한 병원에 모셔가 의사들이 어머니의 심장 상태를 개선할 수술을 약속받았다. 날마다 어머니가 최상의 상태로 돌봄을 받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마음 한구석에 평화를 느꼈다. 민호의 도움에만 의지하고 싶지 않아 지은은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페, 작은 서점, 심지어 도시의 식당들에 지원서를 냈다. 초기에 그녀는 빠른 도시의 리듬에 적응하고 도시인들이 보통 직면하는 압박감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힘들었지만 지은은 자신의 가치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삶이 점점 더 의미 있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지은의 두 동생들은 새로운 학교에 빠르게 적응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두 아이들은 각 수업과 방과 후 활동에서 열정을 드러냈다. 지은은 매일 밤 두 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결코 그들의 뿌리와 가족애를 잊지 않도록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호는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은의 가족을 자주 방문했다. 그는 어머니에게만이 아니라 두 동생들과도 인내심 있게 대화를 나눴다. 다정한 민호의 모습, 지은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렵게 만들었다. 민호의 관점에서 그는 지은으로부터 경외심을 느꼈다. 작지만 용감한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섰다. 평온했던 지은의 삶이 갑자기 과거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소문으로 지은이 과거에 명예를 판매하는 여자였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댓글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늘어나면서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전 세계가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숨막히는 감정을 느꼈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출근하면서 동료들이 점점 멀어지고 그들의 시선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했다. 악의적인 소문은 확산되어 지은의 가족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린 동생들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의 순수한 눈물은 지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건강이 조금 나아진 어머니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으로 다시 정신적 압박에 무너졌다. 지은은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자신임을 자책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무정한 파도에 의해 모래성이 산산조각 나듯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죄책감만이 남았다. 깊은 내면에서 지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깊은 밤 모든 가족들이 잠든 후 창가에 혼자 앉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창백해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그녀의 절망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사회의 냉정한 판단의 시선들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옥죄었고 집을 나서는 매 순간이 악몽 같았다. 민호와의 아름다운 추억조차 이제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칼날 같았다. 이 비난으로부터 민호와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떠나는 것뿐이야 라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민호의 감동적인 기자회견 후 지은은 뜻밖에도 커뮤니티로부터 큰 공감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 기자회견은 민호가 지은에 대한 감정을 강렬하게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지은이 과거에 겪었던 도전들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기도 했다. 그는 지은의 모든 행동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운명에 굴하지 않는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전의 경멸적이고 비난하는 시선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강인함과 놀라운 인내심을 보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지은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 특히 탈출구가 없어 보이던 순간들에 대해 동정심을 표현했다. 이는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지은에게 정신적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여전히 비난의 시선은 존재하지만 지은은 이제 모든 것에 강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판단보다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민호가 가져다준 영감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지은이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지은의 개인적 성장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민호가 아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점차 지은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직장과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불꽃이 점점 타오르며 민호에 대한 진실되고 점점 깊어지는 감정이 자라났다. 그녀에게 민호는 단순한 친구나 은인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추운 시기를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과 같은 눈부신 빛이었다. 이 감정은 지은이 이전에는 시작할 용기조차 없었던 앞으로의 여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와 지은 사이의 감정은 민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강인한 여성으로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를 발칵 뒤집은 이야기로 알려진 가난한 배경의 딸과 아들이 사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이 그들 가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이 관계가 가문의 명성에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긴장감 가득한 직접적인 만남에서 민호의 어머니는 지희은을 찾아갔다. 차가운 눈빛과 무거운 말투로 지희은에게 즉시 민호와의 관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지희은의 어려웠던 과거와 명예의 약점을 서슴없이 언급하며 그것들을 지은이 그녀의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로 삼았다. 그녀의 말은 지은을 목맨 상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너무나 크다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그럼에도 지은은 민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과 경력을 다시 세워나가며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민호는 그들의 사랑이 쉽게 포기할 만큼 하찮지 않다고 느꼈다. 가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끊임없는 어머니의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격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민호의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지은에게 압박을 가하며 그녀가 자발적으로 아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다. 그녀는 날카로운 말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사회적 압박과 심지어 나쁜 소문까지 이용해 지은을 몰아세웠다. 젊은 여성은 깊은 상처를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호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냉혹한 표면 아래 명성을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바로 이러한 인내심이 지은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점차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민호의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긴장감 가득한 논쟁, 가득한 대화들 후에 민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욱 인내심 있게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지은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하려면 시간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지은에 대한 민호의 감정은 변함없이 오히려 매 사건을 거치며 더욱 강해졌다. 어느 날 민호의 어머니는 우연히 지은이 민호가 제안한 자선단체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은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모르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지은이 외로운 노인을 다정하게 돌보는 모습과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를 목격하며 마음이 살짝 녹기 시작했다. 지은이 주말마다 새로운 사무직 일 외에도 자원봉사 형태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심지어 지은은 이에 대해 민호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삶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 했다. 민호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지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집 관리인으로부터 지은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은밀히 과일과 약을 보내 감사를 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호감을 사려는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정보를 피했다. 하지만 점점 지은의 진심 어린 행동,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켰다. 지은과 민호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지만 전보다는 심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먼저 지은을 집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넓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주로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의 미래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 그리고 민호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고, 특히 민호가 짊어진 가족과 사회의 압박감을 언급할 때 더욱 그랬다. 어머니의 진솔한 감정을 들으며 지은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겸손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부모님, 작은 가족, 그리고 미완의 꿈들에 대해. 그녀는 민호에 대한 감정을 말했다. 단순한 사랑을 넘어 다시 한번 자신을 믿게 해준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
제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민호에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여정에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되고 싶어요. 지은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살며시 말했다. 민호의 어머니에게 지은의 진심 어린 고백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록 그녀가 즉시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은을 바라보는 냉담한 시선은 분명히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목적은 비판이 아니라 민호가 왜 이 여자를 그토록 신뢰하는지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민호의 지은에 대한 확고한 감정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욱 괴롭게 했다. 심지어 그녀가 까다로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아도 지은은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게 결코 피하지 않으며 대답했다. 다른 한 번 민호의 어머니는 우연히 민호가 주최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는데 지은도 주요 지원자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행사를 돕는 것을 넘어 지원 프로그램의 각 수혜자를 직접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행사 마지막 부분에서 지은은 자신의 성장 여정에 대해 간단히 발표했는데 그 모습은 자신감 없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솔한 말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묵묵히 듣고 있던 민호의 어머니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행사 이후 민호의 어머니는 지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지은이 삶의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강인한 모습과 사회의 냉혹한 판단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억했다. 한편으로는 지은의 내면의 힘에 감명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뿌리 깊은 편견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은이 민호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그의 삶의 방식, 관점, 그리고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끈기의 긍정적인 변화였다.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랑이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민호를 만들어냈다. 지은과 민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충족을 넘어 성장과 동행의 여정이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후 두 사람은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제주도의 고요한 해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평화로운 분위기만이 존재했다. 모든 이의 눈빛 속에서 지은과 민호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진정한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사랑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함께 만들어갔다. 서울 중심부의 작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한 그들은 민호가 열심히 자신의 일을 이끌어가고 지은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프로젝트 보조 역할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바쁜 일상이 그들의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함께하는 매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지은이 준비하는 소박한 식사, 민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모습, 혹은 그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그들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갔다. 가끔씩 지은과 민호는 제주에 돌아가 어머니와 두 동생을 방문했다. 고향에 대한 느낌은 언제나 친숙하고 평화로웠다. 해변의 풍경과 물결에 흔들리는 작은 배들은 여전히 오래된 추억을 상기시켰지만 이제는 행복의 색채로 덮여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박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식사 테이블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에 지은은 자신이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느꼈다. 민호는 과거 가족과 일에 둘러싸여 압박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지은이야말로 그에게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지은에게 있어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켰다. 한때 사회에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지역 프로젝트와 자선단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다. 민호와 지은은 서로를 위한 시간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자주 작은 야외 활동을 하고 등산을 하거나 단순히 아침마다 함께 조깅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지게 해준다. 두 사람에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다. 몇 년 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태어나 지은과 민호의 행복한 여정의 다음 장을 장식했다. 아이의 등장은 마치 선물 같았고 새로운 기쁨과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며 자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함께 나눴다. 그들은 아이에게 사랑, 가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아이는 부모의 강인함과 아름다운 것을 위해 항상 투쟁하는 모습을 본받아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호와 지은은 함께 책을 써 그들의 역경 극복 여정을 기록했다.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도 지나온 어려움과 오늘날까지 그들을 지탱해온 사랑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이 책의 페이지들은 단순한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녀와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기도 하다.